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치료법이 나오는 시대. 네, 바로 개인 맞춤형 의학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인데요. 근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장벽 하나를 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의 홍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의 혼돈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 그 핵심 열쇠, 바로 데이터 엔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0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1950년 이후로 신약을 개발하는 효율성이 무려 80분의 1로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니, 기술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효율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니.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의학계가 겪고 있는 빅데이터 문제가 뭔지 알아보고 이걸 해결할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제 치료가 되는지, 또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우리 의료의 미래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의학계의 빅데이터 문제입니다. 이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말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현실에서는 복잡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꽉 막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정밀의학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전처럼 이약 하나면 다 돼 하는 식의 만병통치약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 같은 고유한 특성에 맞춰서 치료법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치료법을 찾아내는 과정.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냐면요. 기존의 의료 데이터랑 정밀의학에 필요한 데이터는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따져봐야 할 변수가 수십 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수백, 수천 개는 기본이고요. 데이터가 나오는 곳도 병원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GDPR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엄청나게 까다로운 국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데이터 양이 좀 많아졌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혼돈을 도대체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야 할 조건들,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설계 단계부터 GDPR 같은 규제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고요. 또 여러 병원이나 연구소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공유도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페어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파인더블, 접근할 수 있고, 액세서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호환되고, 인터오페러블, 또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AI나 머신러닝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모든 걸 다 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로직 스위트인데요. 지금부터 이 시스템이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로직 스위트는요, 크게 3개의 기둥으로 딱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 기둥은 로직 케어입니다. 이건 병원 진료실처럼 실제 환자를 돌보는 곳에서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기둥은 로직 사이언스인데요. 이건 연구용으로 데이터를 쓸 때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명으로 처리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로직 애널리틱스가 진짜 중요해요. 이 앞에 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싹 모아서 완전히 비식별화된 상태로,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절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어때요? 정말 체계적이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런 멋진 시스템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사례 2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맞춤형 암치료법 중 하나인 카레티 세포 치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 몸에서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환자 몸에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상상만 해도 데이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겠죠?
조금이라도 엉키면 큰일 나는 아주 정교한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 CART 치료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여행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병원에서 환자의 모든 임상 데이터가 로직케어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그 다음 치료제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 데이터만 싹 뽑아서 가명 처리한 뒤에 로직 사이언스를 통해 실험실로 안전하게 보내져요. 그럼 실험실에서는 바로 이 데이터를 보고 환자에게 꼭 맞는 CART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병원에서 쌓인 데이터들이 로직 애널리틱스의 하나로 모여서 CART 치료 과정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결국 미래의 모든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만드는 셈이죠.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 나라에서 그것도 각기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대규모 롱 코비드 연구입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제일 머리 아팠던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저기서 제각각인 포맷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느냐, 이게 정말 큰 숙제였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연구자들이 뭘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런 실시간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연구기관의 데이터가 몇 %나 채워졌는지 한눈에 쫙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저기 다른 기관들은 데이터 완성도가 85%로 좀 뒤처지네? 하는 게 보이면 나중에 데이터가 왕창 누락돼서 연구를 망치기 전에 바로 연락해서 데이터 입력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의 힘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정말 놀라운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는 개선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지속적 학습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 도구나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새로운 실제 데이터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다시 되먹이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측 모델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면서 점점 더 정확해지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피드백 순환고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유프리벤트 같은 질병 예측 도구를 씁니다. 그러면 그 환자의 최신 데이터랑 치료 결과가 시스템에 안전하게 기록되겠죠? 이 새로운 데이터는 곧바로 분석 플랫폼으로 전송돼서 동기화가 착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중앙 AI 모델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예측 도구는 방금 전보다 한 뼘 더 똑똑하고 정확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들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그리고 의학의 미래 전체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정교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바로 개인 맞춤형 의학의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고요. 우리가 멋진 자동차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엔진을 일일이 보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엔진이 없으면 차는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이 데이터 시스템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밀의학이 성공하려면 이 거대한 데이터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한다. 둘째, 그래서 미래의 시스템은 실제 진료와 연구 그리고 분석을 하나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통합해야 한다. 셋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여러 기관이 함께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한 거죠. 지속적 학습 순환 거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다음 환자를 위한 스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진료하는 모든 환자, 단 한 명의 데이터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경험으로부터 시스템이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의학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